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수리 및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45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엔진의 동력과 전기 모터의 동력을 함께 사용해서 연비를 향상시킨 하이브리드카. 연비는 물론 유해물질 감소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동력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 및 검사를 위해서도 담당자들의 학습이 꼭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이러한 하이브리드카의 전기장치 수리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를 수고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 하이브리드카가 기존 자동차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 전기 모터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카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네, 전기 모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기 모터다 보니 모터 회로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량 파워 모듈은 고전압에 사용되는 두 개의 주요 모터에 적용되고, 파워 모듈은 IGBT와 다이오드 회로와 격리된 하이스피드 스위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모터 검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절연저항 검사부터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안전 플러그 탈거 후 5분 이상 대기하시고요. HPCU 상단에 모터 커넥터 탈거 후 메가옴 테스터의 흑색 프로브는 모터 하우징 또는 차체에 연결하고, 적색 프로브는 U, V, W의 단자에서 각각 측정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 조건인 DC 500V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노브를 바꿔 측정할 경우 고전압으로 차량, 특히 컴퓨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로브를 통해 고전압이 인가되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프로브를 손으로 잡지 않아야 하고요. 판정은 절연저항 10메가오hm 이상 또는 오버리미트 시 모터 절연 상태는 정상으로 판정하고, 절연저항이 10메가오hm 이하 시 모터 절연이 불량이므로 모터를 교체하도록 합니다. 네, 절연 저항 10메가옴. 네, 메가옴 테스터의 흑색 프로브와 적색 프로브를 각각 어디에 연결할지는 굉장히 주의해야겠어요. 이제 모터 검사만 남은 건가요? 모터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죠? 네, 모터 검사는 성간 저항 검사와 온도 센서 저항 검사, 그리고 내절보 센서 저항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성간 저항 검사는 밀리오hm 테스터를 이용하여 U, V, W 상의 성간 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이 측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 저항 검사는 멀티 테스터를 이용하여 온도 센서 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이 측정되는지 확인하고요. 내절보 센서 저항 검사는 멀티 테스터를 이용하여 모터 속도 센서, 내절보 센서의 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이 측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실습 준비에 엄청 바빠 보이는데요. 오늘의 미션을 뭐예요? 전달해 볼까요? 어딘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유, 찍지마. 좀 이따가. 급해요? 아유, 잠깐만. 줘봐요, 잠깐만. 아유. 정신없어. 오늘 미션이 뭐길래 얘기 바로 주시나? 정비 지침서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라. 옷 입고 수행할게요. 옷 입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수리,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수리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 문제가 되는 부품을 수리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량의 정상적인 작동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이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에 관한 것인데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어떻게 검사하나요? 네, 고전압 배터리 검사는 크게 5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C 검사, 전압 검사, 메인 릴레이 작동 검사, 고전압 배터리 절연 저항 검사, 쿨링팬 강제 구동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신 5가지 부품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 검사 방법은 1. SOC 검사, 2. 전압 검사, 3. 메인 릴레이 작동 검사, 4. 고전압 배터리 절연 저항 검사, 5. 쿨링팬 강제 구동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SOC 검사 방법을 보면 먼저 점화 스위치를 ON 하시고 서비스 데이터의 SOC 항목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이때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SOC 값의 규정 범위는 20에서 90% 사이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압 검사는 먼저 점화 스위치를 ON한 후 서비스 데이터의 셀 및 팩의 전압 항목을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셀의 전압 범위는 2.5V에서 4.3V로서 72팩의 셀 전체 값은 180V에서 300V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 릴레이 작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점화 스위치를 ON하고 진단 장비를 통해 강제 구동을 실시하는데요. 메인 릴레이 등 해당 항목을 ON 시킵니다. 이때 메인 릴레이 ON 시 릴레이 작동음이 틱톡 하고 발생을 하면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저항 검사 같은 경우에 서비스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서비스 데이터 검사는 서비스 데이터 절연 저항 값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쿨링팬 강제 구동은 점화 스위치를 ON 하시고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강제 구동을 실시하면 되겠는데요. 팬 구동 단수에 따른 전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 엔진 클러치나 LDC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막 강제로 막 이렇게 구동시켜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엔진 클러치를 강제 구동하거나 LDC를 강제 구동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클러치를 강제 구동할 때는 먼저 자기 진단 커넥터에 진단 장비를 연결하고 점화 스위치를 ON 상태에서 강제 구동을 실시하여 엔진 클러치 유압이 상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LDC의 경우 LDC 활성화 테스트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를 수리하고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제 시작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에 모터, 파워 케이블, 고전압 배터리, 엔진 클러치,
LDC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작업 전 고전압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전에는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시고 보조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하고 반드시 안전 플러그를 분리하여 고전압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모터는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모터 단품을 검사합니다. 파워 케이블은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의 파워 케이블, 고전압 케이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의 고전압 배터리를 검사합니다. 엔진 클러치는 첫째,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클러치 압력 검사, 즉 유압 검사를 합니다. 둘째,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클러치 강제 구동을 실시합니다. LDC 검사는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LDC 활성화 테스트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를 직접 경험해 보니 수리와 검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교환,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검사 작업을 하거나 정비하거나 검사할 때 혹시 안전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더 일반 차량이랑 다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점검할 때 안전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은 고전압 배터리라든지 그런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만진다든지 할 때 전기가 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절연 처리가 된 이런 이제 고무 재질의 이런 이제 장갑이라든지 고전압이 흐르게 되면은 열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거나 스파크라든지 이런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글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열이라든지 그런 이제 내구성이 있는 그런 이제 유해 장갑을 더 껴서 좀 이제 안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이제 주위에 이제 작업할 때 이런 각 배선의 위치라든지 이 배선이 어떤 배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숙지를 잘 해서 정말 이제 기계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테스터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기계가 고장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류의 행동은 이제 삼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탈부착이나 이런 점검을 할 때 항상 키 오프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케이블에 이제 휴즈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 플러그를 뽑아서 최대한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항상 주의해서 점검을 해야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바뀔 걸로 보세요? 정비사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일반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들이 사용되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화석 연료 차량의 엔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에코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값은 이제 전기로 해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좋은 부분은 당연히 있죠. 이제 운영만 잘 하면은 연비도 잘 나오고, 뭐 우리가 높은 출력과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면 안 되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더 무겁고 잘 다뤄줘야지 연비가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좀 이제 주행이 좀 다채롭고 차량 사용이 많으신 좀 숙련되신 분들이 타시면 아무래도 그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의 그 이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금 그 전기 자동차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판매가 양산이 되고 있고 판매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전기차로 가기 위한 제가 보기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보다 더 보시면은 뭐 일반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컴퓨터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시스템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전기차로 가면은 일부러 그런 복잡한 구조를 안 갖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는 굳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보통 이제 뭐 BMW나 이런 데 차량 보면은 전기차인데 화석 연료가 들어가요. 근데 그 화석 연료를 쓰는 엔진은 이 전기 그 발전기를, 이 차량에 이제 사용되는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그 발전기를 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 아직까지는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상의 그런 자유로움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런 것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온전히 뭐 전기 차량만 사용하면은 좋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형태의 또 자동차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글쎄요,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좀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겪어서 발전에 의해서 이제 중간 단계인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는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단종이 되고, 이제 순수한 이제 전기차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차라리 그 요즘에 수소 연료 차량이라고 해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 그 수소를 사용해서 그냥 뭐 배출가스가 아닌 그냥 물이 나오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룸에 보시면 엔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진은 일반 화석연료 뭐 휘발유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뭐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동기 모터가 따로 없고, 이 발전기, 기동 발전기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HSG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동 발전기가 엔진 시동을 할 때 이제 시동도 걸어주고, 이제 그 저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LDC 컨트롤, LDC 이제 모듈이 제어를 해서 이제 요 발전기가 뒤에 배터리 그 저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워터 펌프가 들어갑니다. 일반 화석 연료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기계적인 이런 벨트로 구동되는 워터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기존에 있는 워터 펌프, 기계식 워터 펌프가 동일한 게 이제 장착이 되는데, 추가로 이 전자식 워터 펌프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보면 앞에 이제 인버터라든지 뭐 전압 제어를 해주는 그런 모듈들, 그리고 뭐 모터 제어 모듈, 그리고 LDC 이런 이제 장착된 앞에 이런 통합으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그 모듈 내부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엔진은 보통 이제 88도씨에서 보통 이제 낮게는 이제 85도씨부터 시작하는데, 85도씨서부터 한 93도씨 정도 일정한 이제 온도를 좀 유지를 해주는데, 이 모듈에는 이제 전자장치, 뭐 기판이라든지 회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70도 이상, 뭐 8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뭐 회로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따로 냉각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워터펌프가 추가로 달려 있고, 그에 따른 이런 냉각수 라인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동 발전기에도 발전기에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냉각을 같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이브리드 모터와 그리고 엔진 사이에 뭐 이제 엔진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터, 그리고 후에 이제 변속기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이랑 틀린 점을 또 추가로 보시면은 이런 주황색 케이블, 이런 주황색 케이블은 다 이제 고전압을 사용하는 그런 배선에 이렇게 절연 테이프랑 뭐 카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차량들은 브레이크 라인에 하이드로백이 장착이 돼서 그 엔진 흡입 압력을 이용을 해서 제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모드 주행 시에는 엔진이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흡기 압력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백 장치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로 그 제동 압력을 보조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동 시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회생 제동이라 그래서 그 제동 시나 그 감속 시에 모터가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함으로써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바퀴에 이런 이제 그 가는 관성에 의해서 차량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발전기는 이제 충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감속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차량들이랑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제동 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살짝 이제 꿀꺽꿀꺽 하는 느낌이 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뭐 이제 모듈이 있겠고, 위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전자식 이제 워터 펌프에 이제 저장되는 리저버 탱크가 있고, 이제 라디에이터 밑에 하단 부분에 또 이제 이제 라디에이터가 조그맣게 더 추가가 돼 있어서 이런 이제 냉각수 리저버 통이 이제 2개가 되고 라디에이터도 2개가 들어간다는 점, 또 이제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V 모드 주행 시에는 이제 엔진이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워터펌프, 변속기에 장착되어 있는 워터펌프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펌프가 옆에 이제 전자식 워터펌프로 추가 장착이 돼서 엔진이 구동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워터펌프 제어를 통해서 유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EV 모드 시에 이제 변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전자식 유압 펌프가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냉난방 장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많이 이제 일반 차량이랑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구동으로 인한 그 벨트로 돌려줌으로써 이제 펌핑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모드나 저속 구간에는 또 엔진이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냉매의 압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에어컨 컴프레셔도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함으로써 이제 에어컨 냉매의 압력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런 냉방을 해주고, 또한 난방 장치도 엔진이 구동을 안 하면 난방을 위한 그런 이제 냉각수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또 전기 모터가 구동이 돼서 안으로 실내로 이제 냉각수를 따뜻한 이제 열 받은 이제 냉각수를 이제 유입을 해줌으로써 난방 효율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또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를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OC 검사는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온 후 서비스 데이터의 SOC 항목을 확인하고 규정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 검사는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온 후 서비스 데이터의 셀 및 팩 전압 항목을 확인하는데 이때 셀 전압 범위 및 팩의 전압이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인 릴레이 작동 검사는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온 후 진단 장비를 통해 강제 구동을 실시하여 메인 릴레이 등 해당 항목을 온시킵니다. 이때 해당 릴레이 온 시 릴레이 작동음 틱톡 발생을 확인합니다. 고전압 배터리 절연 저항 검사는 서비스 데이터 또는 직접 측정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 데이터 검사는 서비스 데이터에서 절연 저항 값을 확인합니다. 쿨링팬 강제 구동은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온하고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 구동 실시 후 팬 구동 단수에 따른 전류를 점검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수리 검사는 먼저 고전압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전에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보조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하고 반드시 안전 플러그를 분리하여 고전압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모터 단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파워 케이블을 검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검사합니다. 엔진 클러치 검사는 진단 장비를 이용한 압력 검사와 엔진 클러치 강제 구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LDL 검사는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활성화 테스트로 보조 배터리 충전 여부 확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